자, 실전보험가세금의 저자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드디어 실전보험가세금 2021년판이 2월 25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올해가 실전보험가세금이 출간된 지 7년차가 되는 해인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실전보험가세금을 통해서 평소 세금 지식을 익히시고 이거를 VIP 고객 대사분들께 실행을 시키셔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서 이제 꽤 많은 독자층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판의 출간도 알려드리고, 그러면 이 세금 지식을 활용해서 VIP 고객분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영업을 할지 그 내용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P 고객이라 하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걸까요? 자, 제가 지금까지 16년차 보험회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보니 크게 VIP 고객층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개인사업자, 흔히 말하는 자영사업자죠. 이 중에 핵심은 매출 금액, 수익 금액 기준이 일정 금액, 그러니까 업종별로 5억 원, 7억 5천, 15억 원을 넘어가는 성실신고 대상이 그 중에 핵심이겠죠. 자, 또 한편 고액 자산가가 계십니다. 뭐 꼬마 빌딩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주식이나 또는 금융자산들이 많은, 보통 다 가지고 계시겠죠. 이 금액이 상당 금액이 돼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걱정되는 고객도 계실 거고요. 마지막 법인 계약하시는 분들, 바로 법인 CEO 분들이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자영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35% 정도 세금만 맞아도 세금에 아주 민감하고요. 상당한 세금을 매년 납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업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자가 좋은 것인지, 또는 사업을 확장할 때 추가적으로 법인을 하나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내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2호점을 낼 때는 실제 사업을 같이 하는 가족 명의로 낸다든지,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또는 내 사업을 도와주는 가족, 특히 배우자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가족한테 월급을 연봉을 주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이런 고민들도 필요하겠죠? 또 한편 고액자산가분들은 이 모든 재산을 다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나중에 사망 시점에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그 재산가액이 30억 원, 한 25억 원 정도만 넘어가면 상당한 수준의 상속세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2017년도 정도 기준으로 16년도 그 이후로 재산가액들이 아파트, 꼬마 빌딩, 전국의 땅값들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과거보다 재산들이 훨씬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객 중에서 이렇게 상속세가 걱정되는 분들은 모든 재산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게 좋은 건가? 일정 돌아가시기 시점 이전에 미리 조금 증여를 하고 하는 게 좋은 건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고액자산가 분들은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쉬운 거죠. 또 한편으로 법인 CEO 분들은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사업소득세보다는 낮기 때문에 법인으로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사업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10%, 20% 정도의 법인세만 내고 돈을 벌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회사에 쌓입니다. 이 쌓여있는 잉여금을 그대로 두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배당으로 가져오자니 배당 소득세가 많아지고, 특히나 2천만 원 넘어가면 내 연봉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금융소득으로 합산 과세가 되니까 배당을 잘 안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법인 자산을 내가 그냥 가져오게 되면 차입한 꼴이 되기 때문에 가지금 처리가 되니 가져와도 문제, 갚는 것도 문제, 참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월급을 올리자니 또 세금이 많아지고, 그래서 법인에 쌓여있는 대표님이 벌어놓은 이 잉여금을, 그 자산을 어떻게 개인화할 것인가, 이게 또 이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 책은 케이스 12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 고액자산가, 법인 CEO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언급드린 내용만 해도 사업소득세의 계산 구조, 성실신고의 과세 제도, 법인의 전환,
그리고 고액자산가 같은 경우에 상속과 증여의 기본 계산 구조, 상속세가 계산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절세, 전략, 재산의 분배 문제, 법인의 CEO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 계산 구조, 가지급금 해결 방안, 의제 배당, 그 다음에 차등 배당,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이익 소각, 정말 공부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보험 계약을 하려면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대표님, 수익자 법인으로 계약이 되지만 추후에 이거를 퇴직금으로 승계하다 보니 퇴직금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또 매달 납부하는 법인의 이 보험료 중에 또 일부는 비용 처리가 되고 자산 처리를 해야 되고 재무제표에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상당 수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인사업자와 고액자산가와 법인 CEO가 필요한 세금들을 어느 수준까지만 익히고 나면 자, 웬만한 고객들은 그 공부 범위 내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겠죠. 자, 이 지식을 좀 갖춰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줄거리로 내가 이 관련 공부를 할 것인가, 지식을 갖출 것인가, 그 내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FP, FC님들이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한 세금 지식은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먼저 고객의 세무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개인사업자 만난 겁니다. 자, 자산가 만난 겁니다. 법인 CEO 만났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세에 관련된 지식, 상속증여랑 관련된 지식, 법인 관련된 지식을 통해서 이 고객이 어느 정도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자산가라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어느 정도 수준의 상속세가 나오는 건지, 사전에 증여하면 어느 정도 증여세가 나오는 건지, 법인 CEO 배당을 한다면 과연 차등 배당이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얼마나 차등 배당할 수 있는 건지, 이익 소각이나 자사주나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건지, 단순히 급여를 좀 올리고 자, 주주를 좀 분산시킨 다음에 매년에 적당한 가성비 있는 배당으로 충분한 건지, 또 이 고객은 나중에 자녀분이나 배우자한테 가업을 승계할 건지, 이런 현황들을 파악할 줄 아셔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고객의 세무적 현황 자체가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제 책을 활용하셔가지고 꾸준히 준비하셔야 하죠. 자, 그 다음 고객한테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다. 또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상황이 다를 거고요. 자산가다. 자산가 중에서도 또 상황이 다를 거고요. 법인 CEO다. 법인 CEO도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딱 만나면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바로 이 고객은 이런 플랜으로 준비해야 세금을 극소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전략을 여러분이 수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세금 계산을 다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간단한 수준의 세금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간단한 수준의 계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아주 복잡한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 정도 수준까지는 사실은 일반적인 FP나 일반적인 FC님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사에 계신 분들은 그 조직 내에 FP 센터나 FA 센터나 WM 센터가 다 있을 거고요. 좀 규모가 작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 FP 센터나 FA 센터의 인원 자체가 작긴 하겠지만 다 그런 기능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자, 혹시 G에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각 원수사의 G의 사업부에 의뢰를 하고 그 원수사의 상품을 조금만 여러분이 가입시켜 주면 그 원수사의 이러한 세무 지원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준 전문가 수준으로 이 모든 계산들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전문가분들이 만들어낸 보고서를 가지고 그분들의 도움 받지 않고 직접 고객 앉혀놓고 그 앞에서 그 만들어진 보고서를 브리핑할 능력까지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G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원수사에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자, 그 FP 센터나 FA 센터나 WM 센터 같은 그 계신 분들은 몇 년마다 계속 순환보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관리해주는 지점장님도 바뀝니다. 그럼 5년쯤 지나고 나면은요, 옛날에 논의했던 이 세무 이슈들이 자, 다뤘던 분들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과 고객만 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따라서 항상 목표는 그겁니다. 내가 세금 공부를 해서 나중에 세금 지식을 활용한 보험 영업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아주 복잡한 계산까지 해서 내가 직접 보고서를 만들 수준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전문 조직이 만들어낸 보고서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직접 고객과 상담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여러분이 갖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지식을 갖추려면 그냥 원수사나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들 1년에 아주 많이 강의가 진행이 되죠. 그냥 강의만 몇 번 들으면 이 지식이 다 갖추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식을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이 이해된 지식을 내가 고객 앞에서 내 입으로 실제 전달하는 것은 또 완전 다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단계는 일단 필요한 지식들을 여러분이 100% 머릿속에 이해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 지식이란 게 세금 지식이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상속 관련 민법 지식 큰 줄기들인데요. 다시 소득세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지식들이 나오죠. 특히 법인 영업을 하실 분들은 그 안에 뭐 이익 소각 같은 난도 있는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아침에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 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말을 바꾸면 실전보험과 세금 책을 만나서 내가 1년 좀 지나고 나니까 준 전문가가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FP님은, FC님은 어떻게 제 책을 가지고 준 전문가가 됐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분들은요. 다른 분들보다 아침에 1시간쯤 일찍 출근을 하셔서 지점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책을 매일매일 읽으시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귀점한 이후에 늦게 퇴근하고 그때 공부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매일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이 세금 지식 쌓는 데 시간을 쓰시고요.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 내가 공부하는 주제와 관련된 고객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퇴직금 규정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내 가망 고객이나 내 법인 고객 중에서 퇴직금 규정은 다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하고요. 만약에 이익소각을 공부한다. 그러면 내 고객은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하고요. 상속과 증여 관련 공부를 하면 고객 중에서 자산가를 떠올리시면서 이 고객은 과연 이거를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고객을 만나서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한마디 두마디 떼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객들은 어느 수준까지는 지식이 있다 보니 내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고객한테 망신당할까봐 무서워서 말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입이 떨어지고 공부했던 1단계에 이해된 내용들이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나온다고 하시는 겁니다. 또 그게 또 가능한 이유는 실전보험과 세금의 책 구조 자체가 단순히 세법 조항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쉽게 아주 풀어놨고 그 과정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글을 쓸 때 어떻게 영업에 활용할지에 대한 팁을 거기서 계속 적어놨기 때문에 제 책을 가만히 곰곰이 읽다 보면 아, 이 내용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라는 영감이 떠오른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제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드렸는데요. 이 교재가 질문과 답변 형식의 120가지 케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만 보셔도 어느 만큼 도움이 되시는데요. 이 120가지를 해설하는 영상이 120개가 있습니다. 해설 영상은 보시는 것처럼 출판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영상만 시청하는 쿠폰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교재랑 동영상을 같이 구매하는 풀 패키지를 할인해서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자, 혹시 좀 심도 있게 매일 꾸준하게 공부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까지 같이 구매해서 공부하면 좋으시겠죠? 참고로 여러분 이 영상은 한번 구매하시면 시청기간이 1년이고요. 매년 초 세법이 바뀌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바뀌려면 3월 중순 정도 되는데요. 그게 다 바뀌고 나면 제가 업데이트를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혹시 시청기간 1년 중에 세법이 바뀌면 그것도 무료로 업데이트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험가세금 관련 영상을 오랜만에 올렸는데요. 2021년판 출간도 알려드리고 요거를 활용해서 VIP 보험 영업을 어떻게 할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2021년도에는 좀 더 이슈 있는 내용들로 자주 실전 보험가세금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보험가세금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